자, 오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입니다. 변수가 뭐죠? 변하는 수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문자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x, y, a, b, c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돼 있어서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들을,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문자,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 수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변수의 반대말이 바로 상수인데, 변수와 상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y는 3x의 식에서 y와 x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x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나는 모르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x에 1이 들어간다면 y는 3이 들어갈 것이고, x에 2가 들어간다면 y는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변화되는 이 수들을 변수라고 말해주고, 이 x 앞에 붙어있는 이 3이 곱해져 있는 이 수는 고정되어 있는 3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상수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또 말하겠지만 정의는 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불러주는 이 정의, 여기에 써있는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외우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자, 두 변수에 대하여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y의 값도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가 있다. 이때 y를 x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y는 fx라고 나타내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y는 2x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y는 2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만약에 x에다 1을 넣는다면 y도 2로 딱 하나만 나오죠. x에다 2를 넣는다면 y도 4, 3 넣으면 6, 4 넣으면 8,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들은 이제 이 관계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x가 하나 정해지면 y도 오직 하나 정해지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내가 만약에 x를 정했는데 y가 나오지 않거나, 자, 여기 나와 있죠. x의 값 하나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면 함수인데 정해지지 않거나, 즉 x에다 넣는데 y가 안 나오거나, 또는 x에다 하나를 넣는데 2개 이상이 나올 경우, 여러 개가 나올 경우에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이 관계를 배울 텐데, 정비례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거,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는 거, 이것들을 정비례하고, 반비례라는 것은 x가 커지면, x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y는 6, 3, 2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 그래서 반비례 같은 경우에는 x가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옆에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되면 y 값도 2배, 3배, 4배 되는 거.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되면 y의 값은 그 역수배가 되는 관계를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함수값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함수값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을 때 x에다가 하나를 넣으면 y가 분명히 하나가 정해지는 게 함수라고 했죠. 그때 x의 값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y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에 보시면 2468, 그죠? y는 2x에서 2468, 그 다음에 요 632, 이런 것들이 바로 함수값이 되겠죠. y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순서쌍과 좌표인데요. 자, 이 부분은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한다. 수직선 위에 한 점 P의 좌표가 A라면, 즉 어떤 P가 만약에 3에 있다, 즉 여기 B가 되겠네요. B가 3에 있다. 이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B는 3, 이런 식으로 괄호 쳐놓고 B는 3에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줄 하나짜리 수직선이 아니라 이 수직선이 두 개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가로로 가 있는 선을 X축,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축을 Y축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점이 만나는 곳, 즉 X도 0이고 Y도 0인 곳, 이곳을 원점이라고 부르고 원점의 좌표는 0,0이 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은 바로 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을 뜻하는 거고요. 자, 이 좌표 평면이 우리가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점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X쪽으로 3만큼, Y쪽으로 4만큼, 그래서 3,4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좌표 평면의 개념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오네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한 점 P가 있다면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으로 쭉쭉 내리는 거예요. 각각 축에다가.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이곳을 X좌표,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Y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쓸 때는 점의 이름을 써놓고 중간에 콤마가 들어가고요. 앞에 자리에는 X좌표, 뒤에 자리에는 Y좌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분면인데요. 방금 우리가 X축과 Y축, 즉 좌표 평면을 배웠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선 두 개로 어떤 공간을 나누게 된다면 공간이 몇 개로 나뉘게 되죠? 네, 바로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공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4개의 공간에다가 각각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분면의 좀 각자 특징을 보자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 X축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X축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사분면의 같은 경우에는 X쪽으로도 플러스에 있고 Y쪽으로도 플러스에 있는 둘 다 플러스인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 2사분면의 같은 경우에는 X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X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Y의 경우에는 플러스에 있는 X는 마이너스이고 Y는 플러스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3사분면의 같은 경우에는 X축도 마이너스, Y축도 마이너스인 둘 다 마이너스의 공간이 됩니다. 4사분면은 X축은 플러스, Y축은 마이너스로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부호 관계가 정리가 돼 있죠. 네, 요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점이 나와 있어요. 점. 예를 들어서 X좌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Y좌표의 경우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이고 Y는 플러스인 2사분면에 존재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이고 Y는 마이너스인 4사분면에 존재하게 되는 점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